자, 충선왕 볼게요. 배경지식. 충선왕은 반은 고려 사람, 반은 원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사 최초로 혼혈이 왕이 된 거죠. 엄마가 원나라 공주예요. 제국대장 공주. 와이프도 원나라 공주고요. 아빠만 이제 고려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충선왕의 특징은 원나라를 너무 심하게 좋아해서 고려 왕일 때도 원나라에서 고려를 통치했어요. 그리고 원에 살고 싶어서 고려 왕 하려면 고려로 와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나 왕 안 해. 그러면서 충숙왕에게 왕을 넘깁니다. 그래서 충선왕은 자기가 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그래서 원나라를 심하게 좋아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 개혁기구로는 사림원이라는 걸 설치해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한 개혁기구예요. 충렬왕 때는 전민변정도감이었죠. 충선왕 때는 사림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방 폐지를 시도합니다. 자, 암기. 충선왕은 고려 왕이 된 뒤에도 원에 머물면서 고려를 통치했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충선왕이 몸을 사렸다고 할 수 있죠. 몸을 사린 거죠. 몸을 사림. 그러니까 자기는 원나라 사람이니까 고려 안 가고 아 나 원나라에 있을래 이러면서 몸을 되게 사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기구 이름도 사림원이더라. 충선왕은 몸을 원나라에 있으면서 몸을 사려서 몸을 사림. 그래서 개혁기구 이름도 사림원이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참고로 조비무고 사건 볼게요. 충선왕이 조인규의 딸 조비라는 애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한 이 충선왕의 와이프 개국대장 공주는 조비가 본인을 저주했다고 원나라에 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원나라에서 조인규 등 충선왕 일파는 옥에 갇히고 충선왕은 왕자리를 다시 충렬왕에게 내줘야 됐어요. 그래서 충선왕이 보면 1298년에 왕 했다가 이때 이제 쫓겨나서 다시 충렬왕이 왕 하다가 1308년부터 1313년까지 왕을 두 번 나눠서 하더라. 충선왕은 각연법을 실시를 하고 의염창을 설치를 해요. 각연법은 염만 보시면 돼요. 소금염. 우리 염분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금 전매제예요. 소금 전매제. 를 실시를 했고 의염창은 소금 저장 및 배분하는 창고다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소금염의 참이 창고예요. 그래서 소금 창고다. 그래서 자 왕일 때도 원나라에 묵었던 충선왕 근데 원나라에 머물었지만 고려 왕이니까 체류 비용은 고려에서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가상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충선왕은 이제 소금은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금을 국가에서 독점으로 관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소금을 국가에서 독점 관장해서 소금 팔면 돈이 막 벌리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선왕이 이 원나라에 체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을 국가에서 독점 관장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체류 비용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소금 전매제하면 원나라에 머무른 충선왕이 자기 체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 권문세족이랑 사원이 소금 독점을 막기 위해서 소금 전매제를 시행한 거고요. 체류 비용이랑은 상관없는데 우리는 이제 충선왕의 특징이 몸을 사리면서 고려왕인데도 원나라에서 있었던 요 특징을 요거를 가지고 암기법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원나라에 있으면서 체류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 돈이 잘 벌리니까 소금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돈이 잘 벌리는 소금을 전매제로 국가가 독점했다. 자, 그리고 충선왕은 전농사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불법적인 농장, 노비를 감찰하고 농장에 징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농사도 이것도 충선왕 업적이다. 이걸 어떻게 배우냐? 자, 고려 왕이면서 원나라에 체류했다고 그랬죠. 충선왕은. 그래서 자꾸 고려에서 고려로 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농사나 지을게요. 여기가 원이죠. 여기서 원나라에서 농사나 지을게요. 그래서 이 농사는 여자 농사겠죠. 여자 농사 그래서 여자는 잘 놀았다. 시시석거리고 잘 놀았다. 그래서 전 농사를 원나라에 있으면서 여기서 전 농사나 지을게요. 여기서 전 농사나 지을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원나라에 체류했던 충선왕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나라에 만권당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재현, 백의정, 박충자 등이 만권당을 통해서 성리학을 배워요. 그리고 이재현, 백의정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자, 신진사대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일 때도 원나라에 체류했던 충선왕은 원나라에 머물면서 모은 책이 무려 10,000권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권당이라고. 어디에다 지었어요? 원나라에 만권당을 짓고 고려 학자들도 불러가지고 이 원나라 학자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해줬다. 원나라에 체류하길 원했던 이제 충선왕이 원나라에 만권당 설치.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충선왕은 재상지종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상의 종, 가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재상의 가문. 그래서 왕실과 결혼 가능한 15개의 가문을 지정한 거예요. 이렇게 15개의 가문을 지정한 이유가 종례혼을 금지를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혼을 금지를 해도 계속되니까 왕실과 결혼할 가문을 지정해버렸어요. 안 그러면 막 근친혼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충선왕이 만든 이유를 제가 한번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왕실 내끼리 끼리끼리 근친혼으로 관계를 만들면서 서로 막 왕실 내에서 결혼하면서 힘을 키우는 걸 충선왕은 두려워한 거예요. 특히 충선왕은 원나라에 머물러 있었죠. 고려 왕인데도 원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국내 사정을 빨리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원나라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친혼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하면서 막 권력이 세져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근친혼은 막아야겠다. 이러면서 근친혼을 막기 위해서 재상지종이라는 걸 실시했다. 그래서 재상지종은 재상의 가문, 왕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의 재상의 가문, 요거를 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선왕은 심양왕이자 고려왕을 겸임했어요. 그래서 심양왕은 고려인이 많이 살던 중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심양이라고. 근데 여기도 고려인이 많이 살아서 심양왕이 필요했는데 이 심양왕을 이제 원나라에서 충선왕을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왕이기도 하고 심양왕이기도 했던 거죠. 자, 충선왕이 원나라에 머물렀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또 형제들 간에 원종이 쿠빌라이가 왕이 되는 걸 도왔듯이 원나라 무종이 왕에 오르는 거를 충선왕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고마워서 이제 심양왕에 봉해준 거죠. 그래서 자, 충선왕은 고려왕임에도 원나라에 머물면서 원나라에 싸바 하면서 원나라 무종이 왕에 오르는 걸 도와주니까 원나라가 고마워서 이제 고려왕뿐만 아니고 심양왕까지도 겸임을 하게 했다. 자, 학교 명칭을 충선왕 때, 충열왕 때 국학으로 바꿨죠. 국자감을 국학, 우리 학문 느낌 살리기 위해서 국자감을 국학, 우리 학문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어요. 충렬왕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선왕 때는 국학을 다시 성균감 그랬다가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성균관으로 이렇게 계칭을 해요. 그래서 충렬왕이랑 좀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선왕은 원나라를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학, 우리 학문을 중시하는 국학 별로잖아요. 그래서 중국 원나라 느낌 나는 성균감, 성균관으로 계칭을 한 거예요. 왜 성자가 들어가면 원나라 이 느낌이 나요? 성리학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원나라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성리학. 그래서 이 원나라에서 들어온 학문이에요. 성리학이. 그러니까 성자가 들어가는 성균관, 성균관도 원나라 느낌, 중국 느낌 나는구나. 이래서 충선왕은 이제 중국 느낌 나는 그래갖고 성균감, 성균관으로 이렇게 계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충선왕 업적 정리해 볼게요. 원나라를 사랑한 반은 고려 사람, 반은 몽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혁기구로 사림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려 왕인데도 원나라에 체류하면서 몸을 굉장히 사렸죠. 몸을 사림. 그래서 사림원. 그래서 몸을 사림. 그래서 충선왕은 몸을 사려서 사림원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각연법, 이게 소금 전매제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독점해서 판매하는 거. 이 각연법을 실시하고 의염창, 소금 창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 창고 이거 설치했는데 이 원나라에 머물렀잖아요. 충선왕이. 그러니까 원체류 비용을 원나라에서 체류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금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소금 팔아가지고 체류 비용을 마련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전농사를 설치했다고 그랬죠. 충선왕이. 이걸 어떻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꾸 고려 오라고 그러니까 전 농사나 짓고 있을게요. 전 여자 농사나 짓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자 농사라는 게 여자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전 농사나 짓고 있을게요. 저는 원나라에서 농사나 짓고 있을 테니까 제발 저를 부르지 마세요. 자꾸 고려에서 왕이면 고려 와서 왕해. 그러니까 전 원나라에서 농사나 짓고 있을게요. 그래서 전농사하면 원나라에 있었던 충선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원나라에 망권당이라고 설치해요. 그래서 고려 왕일 때도 원나라에 머물면서 이제 왕이니까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망권의 책을 모아서 망권당이라는 곳을 원나라에 설치해서 고려 학자도 불러서 원나라 학자들과 서로 교류하게 하더라. 그리고 재상지종, 재상의 가문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없는 고려에서 근친혼으로 서로 권력을 굉장히 공고히 할까봐 찜찜하니까 금친혼을 금합니다. 그러면서 왕과 결혼할 수 있는 15개의 재상 가문을 딱 정해준 거죠. 그래서 재상지종 지정하면 원나라에 있었던 충선왕이 근친혼으로 고려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짬짬이 해서 권력 세워서 자기를 몰아낼까봐 그래서 재상지종을 지정했다. 그리고 심양왕이자 고려왕을 겸임했다고 그랬죠. 원나라에 머물면서 원에 싸바 잘 보여가지고 고려왕뿐만 아니고 심양 지역의 왕 자리까지도 꽤 찼다. 그리고 이제 국자감을 충렬왕이 국학으로 바꿨는데 그걸 다시 중국 느낌 나는 원나라 느낌 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성리학이 원나라에서 들어왔으니까 성리학, 원나라 느낌 나는 성리학 해서 성균감, 성균관. 자, 성자 들어가는 걸로 바꿨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